네,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한 새로운 안이 여당과 정부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물론 고소득자가 아니라도 자발적인 기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하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이런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회 지도층 고소득자들 참여 분위기 조성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 국난 극복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부겸 의원, 아직까지는 의원입니다. 이번에 고별 드시긴 했지만 고소득자 10% 이상은 수령하지 않고 자발적 기부 동참하리라고 본다. 이런 어떤 부담성 발언이기도 합니다. 만약 전 국민이 받게 된다면 좀 내라는 취지에 국민 믿고 과감하게 가봤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금을 지원하되 이 수령 여부를 애초에 수령 안 하고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일부분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품권이나 사이버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이 이미 많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벌써. 네, 그렇죠.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른바 기본적인 지원금, 국가가 주는 기본적인 재난지원금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다가와요. 특히 대한민국처럼 복지 인프라가 아주 낮은 나라에서 또 사실 우리는 이번에 온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 곁에 바로 정부가 있구나라고 남녀노소 계층을 망라하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성과와 관련해서 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주는 것은 원칙이라고 봐요. 또 이 지원금은 법과 제도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정부는 70% 하위, 또 당은 50만 원씩, 그러니까 100만 원씩 다 4인 가족 이렇게 얘기했다가 엇갈리니까 양쪽이 다 절충점을 찾다 보니까 상위 한 10% 정도는 기부금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법과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죠. 그리고 또 기부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발적이 됩니다. 이 자발적입니까? 이 관주도 운동이에요. 70년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리면. 그럼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기부하고 하기 싫은 사람들은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세제를 이번 게 조정을 해서 세제를 해서 앞으로 부동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득세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점차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세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논제로 하고 이것만 가지고 상위 10%는 기부를 해가지고 하면은 당도 이기고 정부도 이긴다는 이런 절충점은 저는 묘수가 아니라 이게 또 꼼수다 생각이 들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수 국민들이 동참을 하겠죠.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씁쓸하겠죠. 당신들은 소득이 많아서 좋겠습니다 하면서 아무튼 논의는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이런 방식은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전 국민이 받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이제 하위 몇 %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자체에서 주는 금액에 대해서 한 30만 원가량을 상품권 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주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동사무소 가서 그 신청서를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저한테 전해주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인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몰려서 과연 나는 얼마를 받느냐를 동사무소에 묻고 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어려우니까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현업에서 굉장히 지금 복잡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정부에서 주는 전체 하위 70% 안에 대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은 신청 없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국민을 주는 것이 어떠느냐. 근데 반대가 있고 그래서 기부로 이제 방향을 잡았는데 과연 기부를 얼마나 할 것이냐. 물론 금액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만은 기부 의사를 주는 것에 대한 이제 불편함과 부담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사실은 긴급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70%든 100%든 다 좋은데 이게 벌써 3월 달 초에 나온 얘기가 지금 4월 끝나도록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국회까지 통과하려면 5월 달이 돼도 지금 이게 나올까 말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무슨 긴급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어떻게 결국은 당정이 청와대까지 나서서 총리가 나서가지고 기재부 장관 불러다가 합의했잖아요. 주기로. 그런데 기재부 안에서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만약에 국회에서 증액을 하더라도 기재부가 거부하면 안 돼요. 거꾸로 지금 통합당에서는
기재부 안에 새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통합당이 반대하거나 기재부가 반대하면 지금 이 합의조차도 지켜질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70% 주느냐 100% 주느냐고 그 사이에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가 사실은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야 뭐 워낙 오래된 얘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보험 해약하신 금액 총액이 7조 원입니다. 보험 해약한다라고 하는 건 마지막까지 몰렸다는 얘기거든요. 카드론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고 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지금 기재부가 뭐 재정 건전성 그 3조 원 때문에 또는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이게 뭐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당정청이 서로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시비 아닙니까? 지금 세 주체가 다 시비 걸고 있어요. 국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70% 주려면 30%를 걷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러는데 시간과 돈이 더 든다. 그럴 바에는 좋다 이거예요. 다 주고 그다음에 고소득자들은 세금으로 그걸 걷고 또 그 세금으로 걷기 싫은 사람들은 기부하면 세금에서 깎아주고 이게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신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잘 처리한 게 뭡니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넘어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 기부 제도가 그런 점에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서로 돕는 납세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식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결정된 거라면 중요한 거는 속도다. 빨리 좀 지원해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핑퐁 게임이 되고 있는데 통합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빨리 합의안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여당이 기부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면서 정부가 통합당 너희들과 합의를 하면은 받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은 통합당으로 넘어온 상황인지 김재원 그 정책위 의장이 애초에 반대 의사를 펼치면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건 그거죠. 총선 직면에서 통합당 너희들도 전체 주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왜 총선 끝나고 지고 나서 말을 바꾸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통합당 의견을 대변해서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 정부와 합의안을 갖고 오면 우리가 논의해 볼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자발적 기부를 받아서 3조 원 넘는 국채를 갚는다는 것인지 이 3조 원이 이제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줬을 경우에 조금 더 증가하는 정부 부담이 이제 3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채를 갚는다는 얘기인데 국채 보상 운동에 갖다 붙였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비유인지 1907년 8년 있었던 그 일본의 부채 1,300만 원을 갚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모았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갖다 붙였는데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모든 건 통합당 손에 달렸다. 다시 뭐 공을 쳤습니다. 핑퐁.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단 뭐 수락을 했다는 얘기가 아직 없죠.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첫 작품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무력화가 되질 않길 바란다. 지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일단 그 정부의 입장은 홍남기 부총리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1분기 경제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1.4% 성장에 그쳤고 2분기엔 더 안 좋을 거라고 하고 코로나19가 해외발 언론에 따르면은 다시 올 겨울에 추워지면은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집행을 해서 이게 2차, 3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합의 70%만 하자라는 주장을 홍남기 부총리가 하고 있고 근데 기부 얘기를 꺼내니까 은근슬쩍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이것을 받을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누구 잘못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이 시점에. 저는 그래서 70% 100% 가지고 한 달, 두 달을 넘기는 거는 저는 여당이 잘못했다고 봐요. 일단은 이게 한 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저는 분명히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거 한 번 주고 끝날 문제 아니다. 올 겨울까지 몇 번이 나갈지 그렇습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되고요. 또 저는 기재부한테도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재부도 지금 마치 국가 부채 비율 40%를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국가 부채 비율이 200%가 넘습니다. 미국도 100%가 넘어요. 그런데도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이 대공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마치 국가 부채 비율 40% 이거 넘어가면 위로 올라가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장관하고 총리하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전 국민 지급하는 비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언론에다가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은 도대체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물론 실무자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 맞지만 기재부 공무원이 앞장서서 반대할 목소리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예. 잘못된 거로 생각하고, 중요한 건 속도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정치권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전 국민에게 주고 기부를 받자, 이 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70% 기준으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한 7억 6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다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출처로 자료가 있는데, 그런데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인건비 삭감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제 수석연구위원인 이상민님의 말이 조금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청와대와 국회 등 연가보상비, 이 연가보상비를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었죠. 연차 미사용분을 돈으로 주는 방침인데, 이게 이제 정부 부처나 고위공무원들은 전액 삭감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지 의구심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침이 바뀌어서 어쨌든 공무원은 다 이거 이제 못 받게 된다, 적어도 올해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때 상당 부분 좀 세밀하지 못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연가 보상비만 하더라도 기관마다 다르고, 또 이번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정서해 볼 때 특정 부처, 특정 기관은 정말로 애를 많이 쓴 거거든요. 예. 그런 데를 만약에 깎는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반대로 또 다 힘 있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니, 예외인데 이렇게 가버리는 건 안 맞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2차 추경의 공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민감한 부분이 당초 정부 안에서는 좀 잘 조율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 긴급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또 당의 입장이 잘 조율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총선이 끝나니까 막 터져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련 내용 아마 관련 담당 부서에서도 이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것은 기재부가 좀 늦었지만은 이런 문제점들은 정부의 어떤 그 코로나 재난과 관련된 의지에 불신을 증폭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똑같은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도 연가보상비의 집행과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관련해서만큼은 좀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한 번 정도 별도의 저는 브리핑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